아무튼 기대해주세요. 진짜 아까랑 너무 다르죠? 너무 많이 마음에 드는데? 제가 10년 정도 전에 눈을 살짝 찝었었거든요. 근데 애기 낳고 여기가 자꾸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라인이 셔갖고 이렇게 흐리멍텅해져가지고 다시 지금 쌍꺼풀을 한번 찝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약간 지금 인라인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눈을 했었는데 요즘 좀 트렌드가 좀 이렇게 큰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런 큰 쌍꺼풀이 유행이잖아요. 유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제 눈에 예뻐 보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약간 좀 크게 라인을 잡아서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지금 고민을 살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눈이 지금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요 쌍꺼풀 테이프로 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밑에 살 자르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유분기가 없는 상태로 붙이셔야 더 잘 붙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성공적으로 라인이 잘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자분들 다 아시죠? 배란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항상 배란기 전후로 이렇게 피부가 뒤집히더라고요. 이게 한번 뒤집히면 난리가 나, 아주 심하게 뒤집혀서 평소엔 괜찮다가도 이렇게 막 뾰루지가 올라오더라고. 원래 안 그랬는데 이것도 애기 낳고 나이 먹고 좀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고객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거였고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두 개의 차이가 이건 약간 더 커버력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조금 더 그 광내주는 약간 그런 느낌? 물광 느낌인데 대신 단점은 좀 커버력이 약하다. 근데 제가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막 건조하고 예민하고 해서 오늘은 이제 요거 커버력은 좀 약하지만 요걸로 한번 이제 제가 피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볼 쪽은 얘로 한 번 더 뭐 커버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아무튼 선물해주신 제 지인 너무 감사하고요. 동물주가 좋은 게 비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촉촉촉. 진짜 촉촉해요. 사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뭔가 이게 지금 발리고 있는 거야? 약간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토너 크림처럼 좀 발리는 느낌이거든요. 나는 커버가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핑크 색깔. 아니야, 나는 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좋아. 난 좀 귀티 나는 그런 광 나는 피부 표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베이지 색깔 추천. 아, 노란색인가? 베이지색인가? 아무튼 노란색, 베이지색 추천드립니다. 자, 피부 표현을 한 상태인데 확실히 진짜 광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이런 광 보이세요? 자연스럽게 이제 광이 표현이 되는데 확실히 진짜 커버력은 약한 것 같아요. 커버력은 진짜 좀 이런 잡티들이 잘 커버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얘로 살짝 부분 보정이 필요한 곳에 살짝 발라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딱 커버가 되는 게 보이시죠? 찍어서 발라놓고 앞볼 쪽에만 한 번 더 이렇게 해줄게요. 소량 이용해서 한 번씩만 더 커버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조금 더 피부가 좀 보완이 되는 게 보이시죠? 붉은기들이. 제가 되게 잘 사용하는 거고 에스쁘아 그레이 토프였나? 라이트 토프 눈썹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머리색이 밝기 때문에 이런 좀 밝은 색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을 좀 칠해주는 편입니다. 결 반대 방향으로 한번 쓸었다가 다시 쓸어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링을 넣어주는 제품인데 일단 얘가 예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먼저 켜놓고 섀도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손으로 요즘 바르고 있어서 제가 아기 낳고 이제 한 3년? 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뷰티 관련 팁을 드려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좀 살짝 드는 시기예요. 난 이제 아줌마인데 내가 요즘 트렌디한 감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미 내 도구는 손이 돼버렸는데 이런 고민을 해서 제품 정보는 궁금해 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따로 안 적을게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안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눈을 확장하고 싶은 만큼 싹 발라주세요. 여기 파인 거 있죠? 하도 많이 썼더니 얘로 약간 음영을 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꼬리 쪽, 눈꼬리 쪽 살짝 너 눈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이렇게 발라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진짜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나름 다 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해놓고 나면은 또 나름 봐주면 합니다. 그래서 컬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약간 찝찝만 해줬는데 너무 차이가 나죠? 저처럼 축 처지는 속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고데기 뷰러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거 진짜 강추. 뿌리 가까이 일반 뷰러로 한번 뒤집어줄게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진한 갈색 얘네들로 한 번 더 이렇게 섀도우로 풀어주는 편이거든요. 애교살을 한 번 더 그려주고 애교살 그릴 땐 좀 웃겨요. 제가 생각해둔데 약간 이렇게 애교살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 웃음으로 애교살을 너 애교살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이렇게 찾아서 너 내 애교살이 되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줍니다. 헉, 뭐야? 너무 이상해 보이시죠? 풀면 돼요. 약간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살짝 망한 것 같아. 너무 밑에까지 그렸다 오늘. 오늘 제가 욕심이 좀 과해가지고 너무 애교살이 밑에까지 내렸네요. 살짝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애교살을 좀 표현해줄게요.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놨는데 벌써 애교살이 튀어나와 보이지 않나요? 그다음에 얘로 입술까지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좀 중안부가 짧아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술에서 하나만 가로를 그어주고 아래까지 좀 확장을 시켜놓으세요. 이거 라인 이렇게 해놓고 안 해놓고 되게 차이 크거든요. 꼭 이 라인 그리기 한번 해보세요. 벌써 입술이 조금 더 두툼해 보이죠? 이런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뒤트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트여주면 눈이 조금 더 그윽해 보이고 커져 보이죠? 확실히 트임 효과가 납니다. 눈 앞머리 이런 식으로 제 브러쉬들은 다이소에서 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 떼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치고 나쁘지 않아요. 좋은 브러쉬가 있다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살 부분 이런 핑크빛으로 살짝 칠해줍니다. 마스카라 베이스를 한번 해주는 편인데요. 한번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컬링도 더 잘 되고 약간 속눈썹들이 조금 더 볼륨감이 풍성해지고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아무튼 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흑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말을 하면서 하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이 없네.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좀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좀 좋게 말하면은 섬세한 사람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은 좀 쿨하게 말하면 좀 예민한 사람인데요. 나 자신한테 예민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좀 예민한데 이게 타인한테 예민한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되게 좀 엄격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좀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가 동생이 2명이나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께서 항상 그랬어요. 아니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어? 너 동생이랑 좀 너랑 반반 섞여야 되겠다. 정말 너는 특이하구나.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저를 되게 첫째다 보니까 많이 저를 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이 어, 너무 이제 감사해요.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셨던 것도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게 남들보다 더 이게 섬세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도 느끼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뭐 기쁨, 행복, 그러니까 오만 가지 감정을 남들이 100을 느낀다면은 저는 그 감정들을 거의 한 150, 160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남들은 슬프지 않은데 저는 슬프고 남들은 기쁘지 않은데 저는 기쁘고 남들은 웃기지 않은데 저는 막 그게 웃긴 게 너무 웃기고 약간 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저도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좀 튀어 보이고 좀 특이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가 저는 항상 제가 나 미운오리 새끼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것도 아는데 그때 저는 좀 약간 내가 미운오리 새끼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저희 사춘기 시절은 항상 다크였어요. 다크 초콜릿 100% 같은 그런 어두운 그래서 항상 막 슬픈 노래 듣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상했거든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읽게 된 거예요. 뭐였냐면 어, 그 어떤 심리학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거를 제가 스레드를 보다가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글귀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시는 막 그런 거? 그래서 그걸 보는데 다 내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ADHD인 줄 알고 검사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CAT 검사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이게 ADHD 증상도 맞는데 묘하게 또 아닌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답답했어요. 도대체 ADHD도 아니라면은 나는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저는 ADHD가 아니라 HSP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즉 남들보다 섬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그러니까 그런 좀 감정적인 섬세함을 굉장히 많이 타고났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그동안 신점 사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와, 무슨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이 점쟁이인 줄 알았어. 완전 딱 그냥 나야 그냥 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막 책을 읽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제 이야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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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무 공감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사실 또 이것도 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카카오톡 생일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날 카카오톡에 생일이 뜨잖아요. 저는 제 생일을 없애버렸어요. 안 뜨게 아예. 왜 그랬냐면 제가 또 파워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서 다 저를 챙겨주셨던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제가 너무 그게 많다 보니까 다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남들이 생각해서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뭔가 받은 만큼 보답을 하지 않으면은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좀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뭐 안 챙겨주면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챙겨주지 않으면 굉장히 죄책감까지 드는 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의 생일을 까먹은 걸 뒤늦게 알고 내가 생일을 까먹어서 섭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은 내가 저 사람 생일을 챙겨줬어. 근데 저 사람은 내 생일날 그냥 입싹 닫네?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하면은 당연히 사람이라면 섭섭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어느 순간 없애버렸습니다. 제 생일을. 그냥 남들도 나를 축하 안 해줬으면 좋겠고 가족들이랑 그냥 생일을 이렇게 축하를 하고 그래가지고 생일을 없앴는데 그게 딱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특징이래요 그게. 그래서 진짜 신기하구나. 일단 입술 바를 때 좀 조용히 할게요. 일단 그냥 그리고 지금 조회수도 어차피 잘 안 나와서 그냥 막 올리고 있거든요. 재미로.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재미로. 쉐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쉐딩을 코를 좀 이렇게 하거든요. 코 옆에
빨갛게 U자로 쓸어주고 가운데만 쓱 끊어주고. 왜냐면 제가 좀 얼굴형이 긴 편이고 코도 긴 편이라 약간 이렇게 코를 좀 이렇게 줄여줘야지 얼굴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턱 밑에 블러셔, 정샘물 블러셔인데 이것도 다 내돈내산이에요. 정샘물 원장님, 저거 진짜 단종시키지 말고 단종시키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꼭 미리 언지를 한번 해주세요. 저 이 블러셔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뿅.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 좀 예민하다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누구보다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민한 게 그런 예민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섬세하고 남들보다 배려심 깊고 나보다도 남을 위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약간 이런 책이에요. 진짜 완전 위로가 됐어 나는.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ADHD가 아니라 HSP였던 걸로. 머리 한번. 그리고 어제 샴푸를 하고 자가지고 머리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레믹스라는 뿌리는 헤어 에센스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은 스프링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스프링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한번 쫙 늘어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거든요. 머리카락이 상했다는 거는 머리카락의 구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스프링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회복이 되질 않아요. 잘. 근데 얘가 특허받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래핀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성분들이 머리카락을 다시 좀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스프링이 약간 이렇게 다시 평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신기한 게 엉킨 머리 있잖아요. 엉킨 머리 이거 뿌리잖아요. 조금 있고 살살살 빗질하면 다 풀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 그 다음 저의 최애템. 저는 헤어 디자이너 경력 벌써 17년 차예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스텝 시절부터 썼으니까 거의 뭐 진짜 10년 넘게 썼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로칸 오일 나왔었던 시초부터 계속 쓰고 있는 헤어 에센스인데요. 아직까지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다른 좋은 것들도 많지만 자꾸 이거에 손이 가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오일을 발라서 저는 보호를 해주고, 머리도 길고 손상보기 때문에 저는 좀 자주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약간 슬리커 스타일, 그러니까 좀 약간 생머리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웨이브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그냥 깔끔하게 쫙쫙쫙쫙 피고 싶어가지고 또 제가 잘 사용하는 에어 스트레이트너 사용해가지고 머리 쫙쫙 펴볼게요. 이게 왜 좋냐면 어쨌든 다이슨이 제품이 잘 만들어, 제품을. 대충 빠르게 한번 슥슥슥 해볼게요. 집게핀으로 대충 하고. 어머, 이거 안 켜놨네. 자,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잡아서. 자, 그냥. 보이시나요? 살. 너무 좋아. 그리고 좋은 게 매직기보다 안 상해. 그리고 이게 80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80도? 80도면 진짜 온도 높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잘 펴지면서 엔젤링까지 생긴다니까?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섹션 해볼게요. 이게 원래 젖은 머리 말리면서 하는 건데 마른 머리에다 해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씩 머리가 말라있지만 사용해요. 아니, 지금 얘로 찍고 있었거든요? 얘로 찍고 있었는데 공간이 없대, SD카드. SD카드 공간이 없어. 이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속상하네. 공간이 없으니까 끄고 아이폰으로 그냥.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앞머리도 돼요. 앞머리도 돼서 앞머리도 이렇게 묶고. 그리고 생각보다 고데기처럼 뜨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머리 할 때
조금 손상당할 위험이 좀 적다?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에어 스트레이트너도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진작에 유튜브를 제가 했더라면은 리뷰를 진작 했을 텐데 좀 뒤늦은 감 없지 않아 리뷰를 하네요.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리뷰를 이제야 하고 있네. 아유. 근데 최근에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에어 스트레이트너를 리뷰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나왔어. 진짜. 와, 세상이 어쩜 이렇게 빨리 돌아갈까요? 일단 내 뿌리가 너무 죽어서 뿌리 한 번만 띄우고 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 나오는 데도 잠겨서 이렇게 뿌리가 살아요. 이렇게 하면 좀 뿌리가 살아나요, 여러분. 반묶음을 좀 해봐야겠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반묶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성으로다가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와볼게요. 여러분, 저 사기꾼 아니고요. 와, 대박. 진짜 놀랍다, 놀라워. 여러분, 진짜 화장빨이라는 게 왜 있는지 알겠죠? 진짜 화장이랑 헤어랑 메이크업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헤어 디자이너인데 첫인상 헤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꾸미지 않는 모습보다 훨씬 예뻐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하는 일이 이런 쪽이다 보니까 되게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킬지를 아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똥손이신 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한 끗 차이로 예뻐질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예쁘게 해드리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첫인상 헤어 컨설팅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가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더 예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딱 보시면은 이제 보이죠? 진짜 저부터도 제 스스로가 지금 첫인상 헤어 컨설팅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화장 안 한 그 머리 막 묶었을 때 그 모습이랑 화장해놓고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딱 해놨을 때의 모습 너무 차이 나죠? 저는 왜 이렇게 또 머리를 했냐면 얼굴이 긴 편이에요. 긴 편이어가지고 메이크업도 조금 얼굴이 짧아 보이게끔 쉐딩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앞머리랑 여기 이 옆머리를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시선을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은 단발머리를 해도 좋아요. 얼굴이 긴 편이기 때문에 한번 딱 끊어주면 좋아서. 근데 또 저는 긴 머리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긴 머리를 유지하면서 여기 한번 끊어줄 수 있게끔 이런 옆머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포인트를 넣어봤고요. 그래서 나도 뭔가 지금 머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저는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예쁘게 첫인상 헤어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깨알 홍보. 저 진짜 예쁘게 해드릴 자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도 친구들 머리 해주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그게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냥 타고나기를. 그래서 나는 어떤 머리를 해야 더 좋을까? 뭐 어떤 모습이 나에게 장점일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예쁘게 이미지 시켜드릴게요.